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빨간 머리엔 한 세기가 넘도록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알려진 것은 주인공 앤의 10대 시절의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작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지성에서 출간된 빨간머리 앤 전집은 이 모든 이야기를 원작을 충실히 완역하여 총 8권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앤의 30대 시절의 제6권 안에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가 포함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지성 편엠, 오수원 옮김,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빨간머리 앤. 앞에 부분을 살짝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아들을 입양하려던 집에 잘못 입양된 앤은 빨간머리의 주근깨 투성이의 소녀입니다. 좌충우돌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긍정의 밝은 에너지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 소녀 시절을 거쳐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한 애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머사이드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한편 어릴 적 빨간머리라고 놀리며 앤에게 짓궂게 굴었던 길버트도 의젓한 청년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둘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둘은 결혼을 하고 6자녀들과 함께 글렌 세인트 메리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길버트의 심술궂은 친척인 메리 마리아 고모가 방문하여 머물게 됩니다. 앤의 34세에서 40세까지의 시절 제6권 잉글사이드의 앤. 엄마, 요즘 겨울은 옛날이랑 다른 것 같아요. 월터가 우울한 얼굴로 말했다. 11월에 내렸던 눈은 오래전에 녹아버린 터라 12월 내내 글렌 세인트 메리 마을의 땅은 시커멓고 칙칙하기만 했다. 잿빛으로 변한 만에는 얼음처럼 하얀 거품이 있는 물마름만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항구가 언덕의 황금빛 팔에 안겨 반짝이는 맑은 날은 며칠에 불과했고 흐릿하면서 고집스럽게 찌푸린 날씨가 이어졌다. 잉글사이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기를 기다리면서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기쁨의 날을 맞이할 준비만큼은 꾸준히 해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가 끝날 무렵 잉글사이드는 수수께끼, 비밀, 속삭임,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다.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거실 구석에서는 월터와 잼이 골짜기에서 가져온 전나무를 세워두었고 문이며 창문에는 큼직한 빨간 리본이 예쁘게 달린 초록색 화환을 걸어두었다. 난간에는 가문비나무 가지를 메어놓았고 수전의 식료품 저장실은 넘쳐날 정도로 음식이 그득했다. 오후도 다 끝나갈 즈음 다들 올해는 칙칙한 그린 크리스마스로 만족해야겠구나 하면서 체념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하얗고 두툼한 눈송이가 깃털처럼 폴폴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잼이 외쳤다. 눈이다, 눈! 드디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엄마! 이날 잉글사이드 아이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어둑어둑한 밤 포근한 침대에 누워 윙윙대는 눈보라 소리를 듣고 있자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앤과 수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 중이었다. 둘 다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굴고 있구만. 메리 마리아는 경멸하듯 흘겨보았다. 트리에 촛불을 켜는 일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끝내 한마디 했다. 집에 불이라도 낼 셈이냐?
색색의 구슬 장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쌍둥이가 그걸 입에 넣으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야만 메리 마리아 고모와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족 모두 비로소 터득한 것이다. 이제 다 됐어. 자랑스럽게 서 있는 작은 전나무 꼭대기에 커다란 은색별을 달면서 애니 외쳤다. 수전 정말 예쁘죠?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두 스스럼 없이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눈이 와서 참 좋아요. 하지만 아침까지는 폭풍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메리 마리아 고모님이 딱 잘라 말했다. 내일은 온종일 폭풍이 불 거다. 내 등이 욱신거리거든. 어디 내 말이 틀렸나 두고 봐라. 애는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세상을 하얗게 지우고 있었다. 창문 유리는 눈으로 뒤덮여 잿빛으로 변했다. 창밖의 구주 소나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커다란 유령 같았다. 눈이 그칠 것 같지 않네? 애니 씁쓸한 얼굴로 인정하자 수전이 돌아보며 말했다. 사모님, 날씨를 다스리는 분은 하느님이세요. 메리 마리아 블라이드 고모님이 아니라요. 적어도 오늘 밤에는 누가 아프다는 전화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니 돌아서며 말했다. 수전은 폭풍이 몰아치는 어둠 속을 다시 쳐다본 뒤 문을 닫아 걸었다. 오늘 밤에 아기를 낳으면 안 돼요. 수전은 글렌 세인트 메리 마을 위쪽을 향해 심각한 얼굴로 경고했다. 조지 드루 부인의 네 번째 아기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메리 마리아 고모님의 등은 여전히 아팠지만 밤새 폭풍은 가라앉았고 아침이 되자 언덕에 눈 덮인 신비한 골짜기에는 적포도주 같은 겨울해가 솟아올랐다. 아이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 별처럼 눈을 반짝이며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폭풍이 불어도 오시는 거지? 아니, 산타 할아버지는 아파서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메리 마리아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녀까지도 농담을 하고 싶을 만큼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아이들이 눈물을 쏟기 전에 수전이 얼른 말했다. 산타 할아버지는 잉글사이드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찾아오셨단다. 아침을 먹고 나서 산타 할아버지가 트리에 무슨 선물을 놔두셨는지 확인해보자.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이상하게도 아빠가 보이지 않았지만 다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감탄하느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눈부시게 멋진 트리였다. 온통 금빛과 은빛, 비눗방울 같은 구슬이 달려 있었고 불이 켜진 촛불은 아직 어두운 방을 비추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리본으로 묶어둔 형형색색의 꾸러미도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 산타가 나타났다. 하얀 털이 달린 진홍색 옷을 입고 기다란 흰 수염에 커다란 배를 내밀고 있었다. 애니 길버트를 위해 만든 빨간 벨벳 옷 안에 수전이 쿠션 3개를 채워넣은 것이었다. 처음에 셜리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래도 밖으로 도망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산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유쾌한 말을 건넸다. 짙은 분장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귀에 익었다. 그러다 마지막 사람에 이르렀을 때 수염에 촛불이 옮겨 붙었고 이를 본 메리 마리아 고모는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도 자기 생각이 맞았다며 슬며시 흡족해 했다. 아이고, 크리스마스도 내가 어렸을 때랑은 다르구나. 메리 마리아는 파리에서 리틀 엘리자베스가 앤에게 보내준 선물을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은빛 활을 들고 있는
아르테미스 청동상이었는데 보기에 무척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는 엄하게 따져 물었다. 대체 저건 무슨 난삽한 여자 모습이냐? 신화 속의 여신이에요. 애는 이렇게 말하며 길버트와 눈웃음을 주고받았다. 아, 이교도군. 뭐 그렇다면야 또 얘기가 다르지. 애니, 그래도 내가 너라면 말이다. 저걸 아이들이 보는 곳에 두지는 않을 거다. 이제는 세상에서 단정함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구나. 우리 할머니는 패티코트를 3벌씩 겹쳐 입으셨어. 겨울이든 여름이든 마찬가지였지. 그녀는 평소처럼 엉뚱한 말로 대화를 마쳤다. 이날 메리 마리아 고모님은 아이들 모두에게 자홍색 털실로 짠 장갑을 선물로 주었고 앤에게도 같은 실로 짠 스웨터를 선물했다. 길버트는 요란한 색깔의 넥타이를, 수저는 빨간색 플란넬 패티코트를 받았다. 빨간색 플란넬 패티코트라니. 너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저는 메리 마리아에게 정중히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혀를 찼다. 가난한 선교사의 옷도 이것보다는 낫겠네. 난 지금 패티코트를 3겹이나 입었다고. 난 단정한 사람이라 자부하지만 은빛 활을 든 저 여자 모습은 마음에 드네. 옷은 제대로 입지 않았지만 나라도 저런 몸매를 가졌으면 굳이 숨기고 싶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칠면조속을 채우러 가야지. 나 참 양팔을 못 쓰니 넣을 게 별로 없잖아. 그날 잉글사이드는 소박하고 예스러운 행복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이 분명한 메리 마리아 고모도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다. 흰 살코기만 다오. 제임스, 수프는 소리내서 먹지 마라. 길버트, 너는 네 아버지처럼 고기를 잘 자르지 못하는구나. 내 아버지는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잘라서 줬어. 저기 쌍둥이야. 나이 든 사람들은 가끔씩 한마디 하고 싶어 하는 법이다.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옆에서 보기만 해야지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 길버트, 아니 괜찮다. 나는 샐러드를 주지 않아도 돼. 날 것은 안 먹으니까. 그래, 애니, 푸딩은 좀 먹을 거다. 민스파이는 소화가 잘 안 돼. 길버트가 말했다. 수전의 민스파이는 시 같아요. 수전의 애플파이가 노래인 것처럼요. 앤 아가씨, 나는 둘 다 한 조각씩 먹을게. 애니, 너는 그 나이가 돼서도 아가씨라는 말이 정말로 듣고 싶은 거냐? 월터, 버터 바른 빵을 아직 안 먹고 남겼구나. 그걸 먹고 싶어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니? 제임스, 얼른 코 풀고 그만 훌쩍거려라. 그 소리가 거슬려서 참을 수가 없구나. 그럼에도 즐겁고 멋진 크리스마스였다. 메리 마리아까지도 식사 뒤에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선물이 꽤 좋았다며 다정하다 싶은 어조로 말했다. 심지어 고양이 슈림프가 옆에 있어도 순교자적인 인내로 참아내기까지 해서 모두들 그동안 자신들이 슈림프를 귀여워했던 일에 대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그날 밤 애는 행복한 얼굴로 하얀 언덕과 저녁놀이 진 하늘에 술을 놓은 듯 그림처럼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잔디밭으로 나간 아이들은 새들에게 주려고 눈 위에 빵 부스러기를 열심히 뿌리고 있었다. 바람은 나뭇가지에서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고 잔디밭 위로 눈발을 흩뿌리면서 내일은 폭풍이 일어날 것이라 예고했지만 잉글사이드 가족은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메리 마리아도 앤의 말에 동의했다. 그런 것 같구나. 어쨌든
아이들이 실컷 소란을 피워댄 건 분명하니까. 아이들이 먹는 거 말인데 어릴 때 한 번뿐이고 이 집에는 피마자유도 많이 있을 테니 별 상관은 없겠지. 수저는 이 계절을 줄무늬 겨울이라고 불렀다. 온갖 것들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잉글사이드 처마를 환상적인 고드름으로 장식해 놓았다. 아이들은 과수원으로 자주 날아오는 파랑어치 7마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이 새들은 다른 사람이 오면 도망쳤지만 잼이 손을 내밀 때는 가만히 있었다. 1월과 2월에 애는 밤마다 종자 목록을 열심히 읽었다. 어느덧 3월의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모래 언덕을 넘고 항구를 건너 언덕 위로 불어왔다. 토끼가 부활절 달걀을 낳는 중이라고 수전이 말했다. 불어오는 온갖 바람에 동생뻘인 잼이 외쳤다. 엄마, 3월은 정말 신나는 달이에요. 잼이 말한 신나는 일 중에는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것도 있었다. 잼은 뚝순못에 손을 긁혀 며칠 동안 고생했고 이때 메리 마리아 고모 할머니는 자기가 들었던 폐혈증 이야기를 모조리 해주었다. 하지만 폐혈증에 걸릴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자 언제나 무언가를 실험해보려 하는 어린 아들의 부모라면 이런 일은 예상했어야 마땅하다고 애는 반성했다. 드디어 4월이 되었다. 비의 웃음소리와 속삭임, 비가 떨어지고 바닥을 쓸고 움직이고 부딪히고 춤을 추고 첨벙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아침 햇살이 다시 고개를 내밀자 다이가 소리쳤다. 엄마, 세상이 얼굴을 아주 잘 씻어서 깨끗해졌어요. 안개 낀 들판 위로 봄의 창백한 별이 반짝였고 습지에 줄지어 늘어선 갯벌들은 바람의 움직임을 따라 춤췄다. 나무의 장가지도 차가운 기운을 내려놓고 한결 부드러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처음으로 울새가 찾아온 것은 모두에게 커다란 사건이었다. 골짜기에는 야생의 자유로운 기쁨이 가득했다. 장남인 잼은 올봄에도 엄마에게 처음으로 핀 산사꽃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그 일로 메리 마리아 고모는 기분이 좀 상했다. 엠보다 자기에게 먼저 가져다 주어야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수저는 다락방 선반 정리를 시작했다. 겨우내 자신만의 시간을 거의 가져보지 못했던 애는 봄의 기쁨을 옷처럼 두르고 글자 그대로 정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슈림프도 오솔길을 뒹굴고 다니며 봄을 맞은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메리 마리아 고모가 말했다. 애니, 너는 어째 네 남편보다 정원에 더 신경을 쓰는구나. 정원은 제게 아주 친절하니까요. 애니 꿈꾸는 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남들은 자기의 말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애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물론 길버트가 친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네 말을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고모님, 해마다 이맘때쯤에 전 엉뚱한 말을 하곤 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근방 사람들은 제가 봄만 되면 좀 이상해진다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정말 멋지게 이상해지죠. 저기 모래 언덕 위에 있는 안개가 마치 춤추는 마녀 같지 않나요? 저 수선화는 어때요? 전에는 잉글사이드에서 이런 수선화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수선화는 별로다. 너무 뽐내는 것 같거든. 메리 마리아 고모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쇼를 어깨에 걸치며 등이 아파오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전이 속상한 얼굴로 말했다. 사모님, 그늘진 구석에 옮겨 심으려던 아이리스 말이에요. 글쎄, 오늘 오후 사모님이 안 계실 때 고모님이 뒷마당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다
심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도 다시 옮길 수는 없어요. 고모님이 상처받으실 게 뻔하니까요. 사모님,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요. 아니에요, 수전. 당분간은 그대로 두도록 해요. 지난번 일 기억나죠? 꽃이 피기 전에 조팝나무 가지를 치면 안 된다고 넌지시 말을 꺼내기만 했는데도 고모님이 울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집 수선화를 비웃으셨잖아요. 항구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정말 그럴만해요. 저기 좀 보세요. 수전이 메리 마리아 고모님 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서 웃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드디어 금년화가 이쪽 끝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다니 정말 놀랍네요. 남서쪽 구석에 작은 장미정원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장미정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발끝까지 두근거리네요. 수전, 저렇게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밤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면 이 근처에 작은 시냇물들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전부 들려요. 오늘 밤에는 드레핀 제비꽃을 베개 삼아 골짜기에서 잠들고 싶네요. 축축하기만 할 거려. 수전이 참을성 있게 말했다. 사모님은 봄만 되면 항상 이렇게 엉뚱한 말을 늘어놓곤 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때 애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수전을 살살 달래는 듯한 말투였다. 수전, 다음 주에 생일 잔치를 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런데 누구 생일 잔치요? 흔쾌히 대답하긴 했지만 수전은 의아했다. 우리 가족 중에는 5월 마지막 주에 생일인 사람이 없잖아. 그건 확실해. 그런데 사모님이 생일 잔치를 열고 싶다면서 왜 내 눈치를 슬슬 보는 걸까? 메리 마리아 고모님이에요. 애는 최악의 순간을 빨리 끝내버리기로 마음먹고 얼른 뒷말을 계속했다. 고모님 생신이 다음 주에요. 올해로 55살이 되신다고 길버트가 말해줘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사모님, 정말 잔치를 열 생각이세요? 수전, 숫자를 100까지만 세요. 그러다 보면 흥분이 가라앉을 거예요. 생일상을 받으면 고모님은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고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거야 본인 탓이죠.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수전, 난 진심으로 고모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고 싶어요. 수전은 마음이 상한 듯 했다. 사모님은 친절하게도 제가 원할 때마다 한 주씩 휴가를 주셨죠. 마침 다음 주에 휴가를 써야 되겠네요. 제 조카 글래디스한테 여기 와서 사모님을 도와주라고 말해 놓을게요. 그러면 메리 마리아 블라이드의 생일잔치 같은 건 10번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말해요. 수전, 그 정도예요? 알겠어요. 포기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강요하는 게 되겠네요. 사모님, 그 여자는 사모님께 자기를 돌볼 책임을 떠맡기고는 영원히 여기 머무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모님을 괴롭히고 선생님을 쩔쩔매게 만들고 아이들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지금 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고모님은 잉글사이드 사람들을 야단치고 모두에게 잔소리하고 빙빙 돌려 말하고 우는 소리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모님은 지금 고모님 생일 잔치를 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네요. 사모님이 정하고 싶으시다면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수전,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애의 말을 따르기로 한 수전은 잉글사이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메리 마리아 블라이드마저 흠잡을 수 없는 생일잔치를 열겠다고 결심했다. 수전, 오찬 모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일찍 돌아가실 테니까 나랑 길버트가 로브리지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은 비밀로 해요. 고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고요. 글렌 세인트 메리 마을에서 고모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전부 초대할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사모님, 고모님이 누군들 좋아하실까요? 그럼 고모님이 아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되죠. 로브리지에 사는 고모님 사촌 아델라 캐리에게 연락할 거예요. 시내에 사는 사람들도 몇 명 부르고요. 55개의 촛불을 꽂은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물론 그건 제가 만들라는 소리네요. 수저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과일 케이크를 가장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알아요. 저는 늘 사모님 손바닥 위에 있죠. 그렇게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 주가 지났다. 잉글사이드 가족 모두 메리 마리아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앤과 수저는 소문이란 걸 미처 계산해 넣지 못했다. 잔치 전날 밤 메리 마리아가 글렌 세인트 메리 마을에 다녀왔을 때 앤과 수저는 불도 켜지 않고 지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애니, 집안이 왜 이렇게 컴컴하냐? 어두운 곳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놀랄 일이구나. 나라면 우울해지기만 할 거야. 컴컴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해질 무렵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서로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앤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는 듯했다. 앤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하는 말이냐? 아무튼 내일 잔치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 순간 앤은 똑바로 앉았다. 이미 똑바로 앉아있던 수저는 몸을 더 꼿꼿이 세울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고모님. 너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듣게 만드는구나. 메리 마리아 고모는 이렇게 말했지만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픈 표정에 가까웠다. 그저 고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이맘때쯤 잔치를 열다니 나는 네 속을 당최 모르겠다. 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메리 마리아 고모는 잔치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 일이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는 게 분명했다. 저 봄꽃이 지기 전에 잔치를 열고 싶었거든요. 나는 심홍색 호박단 드레스를 입을 거다, 애니. 생각 좀 해봐라. 마을에서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내일 난 무명 옷을 입고 네 잘난 친구들 앞에 설 뻔했어. 고모님 아니에요. 물론 옷을 갈아입을 시간은 충분히 갖도록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애니, 네가 내 충고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말이다. 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그렇게 몰래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일러주고 싶구나. 그나저나 감리교회 창문에 돌을 던진 아이가 재미라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냐? 애니 조용히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재미 분명하게 말했는거려. 애니 확실하냐?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애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다. 고모님, 잼을 믿어주세요. 잼은 태어나서 한 번도 제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 그럼 됐다. 난 단지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소리를 너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다. 메리 마리아 고모는 티나는 몸짓으로 슈림프를 피하면서 평소처럼 우아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슈림프는 누구라도 자기 배를 긁어달라는 듯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었다. 수전과 앤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수전, 난 이만 자야겠어요. 내일 날씨가 화창했으면 좋겠네요. 항구 너머로 보이는 먹구름이 마음에 걸려요. 수전이 장담했다. 날씨는 좋을 거예요. 달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저는 한 해 전체의 일기예보가 기록된 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종 들어맞는 편이라 그럭저럭 믿을만 했다. 수전, 뒷문은 잠그지 말아요. 길버트가 마을에 갔는데 늦게 올지도 몰라요. 장미를 사러 갔어요. 황금빛 장미 55송이요. 좋아하는 꽃은 노란 장미밖에 없다고 고모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30분 뒤 수저는 평소처럼 성경을 읽다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는 구절에 눈길이 멈췄다. 수저는 그 구절이 있는 자리에 개사철수까지를 끼워 놓으며 생각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군. 다음 날 아침 앤과 수저는 일찍 일어났다. 메리 마리아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다. 앤은 평소에 일찍 일어나 해가 뜨기 전 30분간 펼쳐지는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곤 했다. 그때의 세상은 요정들과 신들의 것이었다. 앤은 교회 첨탑 뒤쪽의 옅은 장밋빛과 황금빛으로 물든 아침 하늘, 모래 언덕 위로 퍼져나가는 희미하고 반투명한 해돋이의 광채, 마을 지붕에서 소용돌이처럼 피어오르는 보랏빛 연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수저는 오렌지색 설탕을 입힌 케이크를 코코넛으로 장식하며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사모님, 오늘 같은 날에 딱 어울리는 날씨예요. 아침 식사 뒤에는 요즘 유행하는 버터볼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카터 플래그가 아이스크림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30분마다 전화를 걸 거예요. 베란다 계단도 닦아야 하는데. 수전, 그것까지 하려고요? 사모님이 마셜 엘리엇 부인도 초대하셨잖아요. 맞죠? 그 사람은 우리 베란다 계단에 있는 얼룩 말고 다른 건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장식을 맡아주시겠어요? 저는 꽃꽂이 재주가 젬병이라서요. 케이크가 4개네. 와! 어느새 나타난 잼이 환호성을 질렀다. 수전이 점잖게 말했다. 이따가 먹을 거야. 오늘 잔치를 열기로 했단다. 손님들은 약속한 시간에 찾아왔고 시몽색 드레스를 입은 메리 마리아와 옅은 갈색 옷을 입은 앤이 손님들을 맞았다. 여름같이 더운 날이라 앤은 흰색 모슬린 옷을 입을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메리 마리아가 앤의 옷차림에 대해 한마디 했다. 앤이 아주 분별 있게 입었구나. 내가 항상 말했잖니. 흰색 옷은 젊은 사람들이나 입는 거다. 모든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식탁에는 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접시가 놓여 있었고 흰색과 보라색 아이리스가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더했다. 수전의 버터볼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글렌 세인트 메리 마을에서는 이제까지 아무도 이런 음식을 본 적 없었다. 크림 수프는 수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었고 치킨 샐러드는 잉글사이드에서 가장 좋은 닭으로 만든 것이었다. 30분마다 수전에게 시달렸던 카터 플래그는 정확한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었다. 마지막으로 수전이 55개의 촛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를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긴 접시처럼 들고 들어와 메리 마리아 고모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애는 온화한 안주인처럼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서도 언제부터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겉으로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손님이 도착했을 때 애는 너무 바쁜 나머지 마셜 엘리엇 부인이 오늘처럼 좋은 날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진심 어린 축하를 했을 때 메리 마리아 고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는 순간 애는 메리 마리아 고모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모는 도리어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설마 화가 난 것은 아니겠지? 라고 애는 불안해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묻는 말에만 무뚝뚝하게 대답할 뿐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스프는 2숟가락, 샐러드는 3입만 먹었고 아이스크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마침내 초에 불을 붙인 생일 케이크를 앞에 놓는 순간 그녀는 흐느낌을 삼키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목을 졸리기라도 하듯 신음소리를 냈다. 고모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앤이 소리치자 메리 마리아 고모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앤을 쳐다보았다. 앤이 걱정 마라. 늙은이 치고는 아주 멀쩡하니까. 때마침 노란 장미 55송이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쌍둥이가 입장했다.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서 아이들이 혀짧은 소리로 메리 마리아 고모 할머니에게 축하와 행운을 기원하며 꽃을 건네주었다. 식탁에서는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메리 마리아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앤이 불안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고모님, 그럼 쌍둥이에게 대신 촛불을 꺼달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고모님이 생일 케이크를 잘라주시겠어요? 그것도 못할 만큼 노망이 든 건 아니야. 애니, 촛불 주면 나도 끌 수 있어. 메리 마리아는 공들여 신중하게 촛불을 껐다. 그러고는 같은 자세로 케이크도 자른 뒤 칼을 내려놓았다. 애니, 난 이만 실례해도 되겠지. 나같이 나이 든 여자는 이렇게 법석을 떤 뒤에는 좀 쉬어야 한다. 메리 마리아는 호박단 치맛자락을 사각거리며 자리를 떴다. 장미 바구니는 그녀가 쓸고 지나가면서 떨어져 버렸다. 계단에서는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고 이어서 메리 마리아의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어리둥절한 손님들은 뚝 떨어진 식욕을 간신히 끌어모아 생일 케이크를 먹었다. 이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에이머스 마틴 부인뿐이었다. 그녀는 노바스코시아의 한 의사가 환자 여럿에게 디프테리아 균을 주사한 사건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상황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갸륵한 노력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다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갔다. 당황한 앤은 메리 마리아 고모의 방으로 달려갔다. 고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앤이 사람들 앞에서 내 나이를 굳이 알릴 필요가 있었니? 아델라 캐리를 여기 불러서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알게 하다니.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내 나이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어. 고모님, 저희는 그저 저희 생각은요. 애니, 네가 뭘 하려던 건지는 관심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일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잘 알겠다. 그래,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있지. 하지만 그걸 굳이 캐내지는 않으마. 그저 너하고 네 양심에 맡겨둘 작정이다. 메리 마리아 고모님, 저는 고모님이 행복한 생신을 맞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메리 마리아 고모는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다 대며 씩씩하게 미소를 지었다. 애니, 물론 용서해주고 말고. 하지만 네가 일부러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려고 했으니 내가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건 알아두도록 해라. 고모님, 제 말을 믿어주시지. 메리 마리아 고모는 기다랗고 우툴두툴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나는 이제 좀 쉬고 싶구나. 그저 편하게 있고 싶을 뿐이야. 성경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라는 구절도 있잖니.
그날 밤 애는 길버트와 음악회에 갔지만 별로 즐겁지 않았다. 길버트는 이번 일을 코닐리어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남자답게 받아들였다. 그러고 보니까 고모님은 나이와 관련해서 언제나 민감하셨어. 예전에도 우리 아버지가 고모님을 놀리곤 했지. 당신한테 주의를 줬어야 했는데 그만 깜빡했지 뭐야. 만약 고모님이 가신다고 해도 굳이 붙잡지는 마. 물론 집안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지키느라 속이 다 시원하네 라고 덧붙이는 일만큼은 참았다. 수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고모님은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행운이 찾아올 리 없잖아요, 사모님. 하지만 수전이 틀렸다. 메리 마리아 고모는 바로 다음 날 떠났고 헤어지면서 모두를 용서한다는 말을 남겼다. 길버트, 애니를 탓하지 마라. 애니가 일부러 내게 모욕을 준 일도 나는 다 없던 일로 해줄 생각이니까. 애니가 무슨 일을 감추고 있든지 나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나는 가엾은 애니가 늘 마음에 들었지. 마치 약점이라도 고백하는 말투였다. 그런데 수전 베이커의 경우는 전혀 달라. 길버트, 너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수전 베이커가 주제넘게 나서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집에 찾아온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메리 마리아 고모가 정말로 가버렸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이제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 없이 웃을 수 있고 외풍이 들어온다고 불평하는 일 없이 창문을 전부 열 수도 있고 위암에 걸리기 쉽다는 소리를 듣는 일 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애니 반쯤 죄책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손님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다시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멋져. 슈림프도 자기 털을 꼼꼼하게 다듬었다. 이제야 고양이답게 살 수 있어서 기쁘다는 몸짓으로 보였다. 정원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작약이 꽃을 피웠다. 월터가 말했다. 세상은 온통 시로 가득 차 있어. 그렇죠, 엄마? 수전이 예언했다. 정말 멋진 6월이 될 거예요. 달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몇 처녀는 신부가 될 거고 장례식도 2번 정도는 있겠죠.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다니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잔치를 연다는 사모님을 제가 그렇게나 막으려고 했던 걸 생각하면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요, 사모님, 오늘은 구운 스테이크에 양파를 곁들이면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나요?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길버트,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엄마, 앤의 30대 시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